안녕하세요. 엘라스틱캐시 운영을 위한 우아한 가이드 초고속 메모리 분석 툴 개발기와 레디스 운영 노하우를 소개할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발팀의 김가림입니다. 네, 저는 RDBMS부터 NoSQL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DBA입니다. 오늘 이 세션이 제일 마지막이라서 아침부터 오셨던 분들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저의 첫 책 개발자를 위한 레디스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신 몇 분을 추첨해서 마지막에 Q&A 할 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엘라스틱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몇몇 사례로 엘라스틱캐시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신규로 개발한 메모리 분석 툴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라스틱캐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캐시는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상품입니다. 고성능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레디스를 쉽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라스틱캐시가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건 저희가 하드웨어에 레디스를 직접 설치하고 또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변경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엘라스틱캐시의 각 타입과 타입에 매핑되는 내부 파라미터인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타입을 변경하더라도 내부 파라미터가 이 변경된 타입의 메모리에 맞게 다시 조정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의 기본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엘라스틱캐시가 추천하는 그런 운영하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파라미터로 기본 파라미터가 변경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라스틱캐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은 타입을 변경시키는 것인데요. 콘솔에서 이렇게 타입 변경을 하면 내부적으로 신규 레디스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디스 인스턴스의 데이터의 복제를 계속 해오다가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클라이언트에서는 순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바라보는 DNS는 변경되지 않지만 그 DNS가 바라보는 IP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최대한 영향도가 없는 시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엘라스틱캐시를 운영하기 전에 몇 번 페일오버를 해보면서 우리 서비스가 페일오버 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DNS 캐싱이 너무 길게 잡혀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엘라스틱캐시를 클러스터 모드로 사용할 때만 가능한데요. 엘라스틱캐시를 클러스터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여러 샤드에 나누어져서 저장됩니다. 이때 샤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아웃을 할 때는 기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작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 작업을 할 때 내부의 토폴로지 맵만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마스터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엘라스틱캐시에서는 하나나 2개의 샤드로도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0개까지 샤드를 추가할 수 있고 각 샤드당 5개까지 복제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캐시를 운영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이슈마다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레디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매트릭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CPU 유틸리제이션이 지금 튀고 있지는 않는지,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레디스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메모리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스 메모리가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슈 시점에 메모리가 몇 %까지 차 있는지, 만약에 100%까지 차서 이빅션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되었지는 않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클라이언트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트워크는 레디스로 인바운드 트래픽이 많은지 아니면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많은지, 그리고 맥스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이고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등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디스에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커맨드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 또 개발팀에서 뭔가 변경한 것이 없는지, 새로 배포된 것이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사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배민 서비스 001이라는 인스턴스에서 엔진 CPU 유틸리제이션이 크리티컬 임계치까지 올라서 이런 슬랙 알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거를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CPU 유틸리제이션이 올랐으니까 지표부터 봐야 합니다. 엔진 CPU 사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서 지금 한 92% 정도 올라갔고, 메모리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 35% 사용하는 걸로 봐서 메모리로 인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커넥션도 평소와 다르지 않고 네트워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맨드의 양상이 좀 변했는데 카운트가 갑자기 줄어든 걸로 봐서 레디스에서 뭔가 정상적으로 지금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커맨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양상이 변했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양상이 변했는지, 레디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커맨드가 많은지 아니면 데이터를 쓰는 커맨드가 많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커맨드가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지 레이턴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슬로우 로그에 남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엘라스틱 캐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유형의 커맨드가 얼마나 실행됐는지, 그리고 set 유형의 커맨드가 얼마나 실행됐는지, 스트링 타입 아니면 해시 타입으로 커맨드가 얼마나 실행됐는지, 이런 유형별로 카운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커맨드가 수행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디스 익스포터를 추가해서 더 자세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표는 저희 사내 그래프 하나를 캡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 커맨드, get 타입 커맨드, get 타입 레이턴시, set 타입 커맨드, set 타입 레이턴시, 타입별 커맨드, 커맨드 레이턴시, 슬로우 쿼리 등등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인스턴스별로 실제로 수행된 커맨드가 어떤 건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는 다 마스킹 처리를 해놨지만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mget이라는 커맨드가 716ms 정도 수행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느리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래 그래프를 보면 타입별 커맨드 카운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슈 시점에 거의 5만 개 가까이 mget이 한 번에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지금 문제되는 상황에 뭔가 mget이라는 커맨드가 영향을 끼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get이라는 커맨드가 레디스에서 스트링 타입의 키를 한 번에 여러 개 가지고 오는 키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긴 하는데, 여기에서만 보면은 그래서 어떤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mget이라는 커맨드가 각각이 얼마나 레이턴시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로그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화면처럼 레디스 CLI에서 슬로우 로그
로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AWS에서 로그 그룹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로그를 보니까 mget이라는 커맨드가 키 A, B, C 등등 5,000개의 아규먼트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한 번에 5,000개 이상의 키에 대해서 가져오느라 뭔가 지연이 길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CPU가 튀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슬로우 로그는 실제로 어떤 쿼리가 수행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느리다고 해서 항상 슬로우 로그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하나의 이벤트 루프에서 차근차근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 1초가 걸리는 커맨드가 20개가 들어오면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은 1초 만에 바로 할 수 있지만 20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은 실제로 수행은 1초가 걸리지만 대기하는데 19초가 걸려서 응답 시간에 20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우 로그에 남지 않는다고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디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지연을 유발시키는 커맨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전에 mget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키를 가지고 오게 되면 지연을 유발할 수 있고 또는 대표적으로 이런 커맨드들이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시나 셋 같은 경우 내부에 아이템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런 아이템을 한 번에 가지고 오는 커맨드도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시 같은 경우에 hgetAll 커맨드는 내부의 모든 키와 밸류를 한 번에 리턴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고 set이나 sorted se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합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너무 크게 될수록 이런 집합 연산을 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엔진 CPU 사용률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엘라스틱 캐시에서는 엔진 CPU 사용률 그리고 그냥 CPU 사용률 이렇게 두 가지 매트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장애 상황에서 엔진 CPU 사용률은 거의 92%까지 올랐는데 CPU 사용률은 한 32% 정도로 되게 다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CPU 사용률은 레디스 프로세스 자체의 로드를 보여주는 거고 그냥 CPU 사용률은 서버의 CPU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AWS에서는 CPU가 4개 이상일 때는 엔진 CPU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2개 이하일 때는 그냥 CPU 사용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은 CPU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 레디스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CPU가 2개보다 작을 2개 이하일 때는 레디스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기타 백그라운드 모니터링 등에 사용하는 기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로드도 같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레디스에서 응답 지연이 너무 늘어났다고 배달이 개발자분이 이렇게 슬랙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에도 매트릭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CPU 사용률을 보니까 오르긴 했는데 아까처럼 막 90%까지 오르지 않아서 CPU는 일단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딱히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는 안 보이고요. 커넥션은 일정하고 네트워크를 갑자기 많이 썼습니다. 또 커맨드를 보니까 커맨드도 많이 사용하긴 했고 그런데 레이턴시는 조금 늘긴 했는데 커맨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슈는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는데요. 개발팀에서 배포를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한 번에 읽어가는 그런 데이터를 갑자기 많이 가져가면서 데이터가 읽어가는 양상을 변화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많이 사용해서 레이턴시가 올라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네트워크로 인한 이슈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대역폭이 부족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하면 왼쪽 그래프처럼 특정한 임계치에서 더 이상 데이터가 증가하지 않는 더 이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른쪽처럼 그런 임계치를 더 넘어선 데이터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AWS의 네트워크 I/O 크레딧 메커니즘 때문이었는데요. 엘라스틱 캐시에도 다 타입이 있고 타입별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역폭보다 적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에는 크레딧 버킷에 크레딧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더 많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그 크레딧을 사용해서 추가 네트워크 대역폭, 버스트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에 따라 다르지만 5분에서 60분 정도 버스트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고 버스트 대역폭은 인풋이랑 아웃풋이 다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 상황에서 추가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할 때마다 여기 대역폭 허용 한도가 초과됨, 영어로는 네트워크 밴드위스 인 아웃 얼로언스 익시드라는 그런 매트릭에 네트워크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카운트가 매번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추가로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디스는 특성상 짧은 요청을 빈번하게 처리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이언트가 한 번에 몰려서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물리적인 한계치를 넘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대역폭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응답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 네트워크 부족을 의심해보고 레디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자체를 압축하거나 아니면은 스케일업을 통해서 대역폭을 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스케일업을 하거나 데이터를 압축을 시켰는데도 계속해서 네트워크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스케일아웃을 통해서 부하 분산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민 001이라는 인스턴스에서 메모리 사용률이 올라갔다는 이런 알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통 이러면 개발자분을 이렇게 태그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부터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평소보다 2배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포가 있었나요? 아니면 TTL 없이 배포된 키가 있나요? 로직이 변경되면서 키가 추가됐나요? 부하 테스트 중이신가요? 서비스가 오픈됐나요? 아니면은 뭐 이벤트를 하고 있나요? 이러면서 개발자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라서 조금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팀분들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서 왔습니다. 개발팀을 항상 이렇게 멘션하고 메모리 사용률 무슨 일이죠? 이러면서 개발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저희는 레디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은 다 개발팀이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이게 메모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올라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까서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어보고 싶다 하다가 데이터를 실제로 열어보기 위해서 메모리 분석 툴을 개발했습니다. 네, 빌드업이 괜찮았나요? 네, 그러면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떨 때 레디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까요? 방금과 같이 메모리 사용률이 너무 올라갔을 때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사용률이 많아졌나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데이터 지연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이런 지연을 유발하는 큰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많은 레디스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여기 레디스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고 싶을 경우도 있고 개발팀에서는 새롭게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리픽스를 사용했고 TTL은 이렇게 사용했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디스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RDBMS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테이블이나 컬럼만 봐도 여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레디스는 NoSQL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저희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면 되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는 것 자체가 운영 중인 인스턴스에는 많은 부하를 끼치기 때문에 막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슈가 발생하면 개발팀에서 저희 팀에 이렇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여기 인스턴스 메모리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인스턴스의 백업본을 가지고 신규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RMA라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1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배치로 새벽에 그 분석 툴을 돌려서 사내 그래프 하나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도 뭔가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아까처럼 메모리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있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가 증가한 건지 이런 변화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새벽 안에 전체 레디스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은 같은 레디스를 분석하는데 10분 내로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디스에서 제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키 20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의 이름과 사이즈, 타입뿐만 아니라 다른 평균 키 사이즈보다 얼마나 큰 키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레디스에 저장된 모든 키의 타입과 그 타입별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디스에서 프리픽스별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레디스에서는 컬런을 사용해서 키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추가했고 그래서 그 프리픽스를 사용하고 있는 키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TTL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는 키의 타입과 타입별 타입별 카운트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프리픽스만 봐도 뭔가 테스트 데이터 아니면은 이제 옛날 데이터인데 맥스TTL이 -1인 걸로 봐서 이게 삭제되지 않고 메모리에 남아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맥스TTL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자분들한테 TTL을 물어볼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코드를 열어서 TTL을 찾아보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음으로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키를 조회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에서 키를 분석을 하려면 일단 레디스에 어떤 키가 저장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캔으로 이렇게 어떤 키가 있는지 점진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 가지고 온 키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면서 키의 타입이 뭔지, 메모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TTL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니까 4시간 43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키 하나에 대해서 레디스에 가서 이 키가 어떻게 TTL이 되어 있어 하면서 3번이나 물어보고 왔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레디스로 접근하는 작업 자체가 네트워크 I/O 바운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I/O 바운드 작업이라는 것은 지연 시간의 대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커맨드를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네트워크 I/O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는데요. 파이프라인 방식은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한 번에 모아서 배치 형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파이프라인을 먼저 정의한 다음 포문을 돌면서 키의 타입이 뭔지, 키의 메모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키의 TTL이 뭔지 모두 일단 파이프라인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배치 사이즈가 됐을 때 execute를 해서 그 커맨드를 전체 레디스에 보내고 한 번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커맨드 사이사이에 네트워크 I/O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레디스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커맨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데 많은 그런 노력이 들었었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커맨드는 하나의 리드라이트 시스템 콜로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레디스 자체의 성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시간 43분 걸리던 게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더니 19분 11초 걸리게 되었고 이것도 시간이 93% 이상 단축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게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파이프라인 요청에 포함된 쿼리가 서로 다른 노드에 대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에서는 이렇게 샤드별로 데이터를 나눠서 배치 처리를 해서 읽어온 다음 마지막에 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캐시의 컨피규레이션 엔드포인트에 연결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각 샤드별 마스터와 리플리카 노드를 그런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CLI를 보시면 샤드 중에 하나에 연결해서 마이키 1을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키 2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커맨드를 파이프라인으로 묶어서 한 번에 실행하려고 하니까 분명 그 레디스 안에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그 해시 슬롯이 달라서 파이프라인으로 커맨드를 묶지 못한다는 그런 에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I/O를 줄이기 위해서 배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루아 스크립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에서 PLSQL을 사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MySQL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로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 I/O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코드를 같이 보시면은 이거는 레디스에서 동작하는 루아 스크립트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정수 형태의 커서 값을 인수로 받아옵니다. 그 이후 그 커서 값부터 배치 사이즈만큼 키 리스트를 조회합니다. 그 조회한 키에 대해서 포문을 돌면서 타입, 메모리, TTL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번 조회를 위한 커서와 키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썬에서는 앞선 그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는데요.
다음 수행해야 하는 커서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 다음번 스캔할 위치를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파이프라인에서는 계속 레디스로 보내야 하는 쿼리를 묶어서 한 번에 전송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그렇게 쿼리 자체를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정수 형태의 위치값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레디스로의 인바운드 트래픽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캔을 통해서 전체 키 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반복문을 돌렸어야 되는데 루아 스크립트에서는 한 번 레디스에 접근해서 스캔과 동시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방식에서도 19분 걸리던 게 여기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했더니 9분 55초 정도로 처음과 비교하면 96.5%의 시간 단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레디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분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에서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하고 싶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트워크 I/O 시간인 것 같고 네트워크 I/O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는데 클러스터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루아 스크립트를 도입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서비스를 개발하시다가 뭔가 비슷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RMA라는 툴보다 기능은 정말 많이 없지만 성능은 좋은 것 같아서 이 코드 자체를 오픈소스로 좀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코드를 지금 우아한 형제들 오픈소스 깃허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파이에서 바로 파이파이에도 업로드를 해서 PIP 인스톨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내용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레디스 운영이나 사용에 대해서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개발자를 위한 레디스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